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일 양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치킨게임, 여기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치킨게임이라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요, 서로 이제 차를 마주보고 달립니다. 달리다가 먼저 핸들 꺾어서 피하는 쪽이 지는 거죠. 그게 치킨이 되는 겁니다. 겁쟁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게임을요, 우리가 영화에서 아주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진면목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죠. 뭐냐면, 아마 1955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이유 없는 반항,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그 제임스 딘, 그 다음에 나탈리 우드, 당대의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주인공을 맡았는데, 그 영화에서요, 제임스 딘은 그 영화 안에서 이름은 짐 스타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탈리 우드하고 이제 나탈리 우드를 이제 사이에 두고 연적이 있죠. 그 누구냐 하면 배우 이름은 코리 앨런인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역할이 버즈 건더슨 이름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버즈 건더슨이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이 제임스 딘이 좋아하니까, 그 짐 스타크가 좋아하니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 치킨런, 그 절벽을 두고 우리 둘이 달리기를 하자. 그때는 그런 게 유행이니까 하자고 계속 그 도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킨런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그 절벽을 저 앞에 두고 달리는데, 버즈 건더슨이 그 브레이크 밟을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말하던 치킨 게임, 또 그 치킨 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일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이 게임도 이렇게 서로가 지금 무한정 마주보고 달리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일본에서는요, 이 아베 일본 총리는 우리를 보고 제대로 된 답을 갖고라, 그러지 않으면 협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문 대통령도 뭐냐면 1+1 우리가 제시했던 거, 그게 우리의 안이다, 더 이상 안은 없다, 이러면서 또 일본을 공격해 되죠. 이렇게 하니까 서로 마주보고 지금 달리는 뭐 그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치킨 게임이 벌어진 셈이죠. 서로 안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외무성, 일본 외무성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1+1 우리 안에다 플러스 알파만 더 해서 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말을 그렇게 꺼낸다는데, 그러니까 1+1은 뭐냐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 그게 만약에 이제 좀 그거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것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노 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안 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서로 지금 마주보고 달리는 그런 이제 자동차, 아니면 절벽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치킨 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아슬아슬한 그런 기분을 지금 뭐 국민 아슬아슬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스릴 느끼게 하려고? 근데 이제 연일 그 SNS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또 국내 그 여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이 방법론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왔던 언론들, 그 다음에 또 일반 시민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전방위로 포화를 퍼부어대던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는 지난 22일에요. 그 뭐냐면 우리 대법원의 그 징용 피해자 배상 이 판결에 대해서 그것을 비방하고 매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도하다, 그렇게 그런 글을 올리고 난 것을 끝으로 이제는 더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 자기의 지인들 보고 이제는 더 이상 글을 안 올리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이게요, 그 조국 아마 그 민정수석이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것은 대통령을 엄호하겠다,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대통령에게 대한 충성심을 그렇게 과시한 것일까요? 뭐 어쨌든 대통령이 무한한 그런 신뢰, 또 그런 총애를 받은 결과인지, 어쨌든 이제 며칠 후에 되면 민정수석직은 내놓고
법무장관으로 갈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분야가 달라지니까 이제 SNS는 그만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국 수석은 이제 SNS 공격을 그만한다는데 대통령의 입장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대통령은 여전히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한테 우리 절대 물러설 수 없어. 뭐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윤호중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그 불교 방송이죠. 거기 가서 아침 방송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수석의 그런 SNS 공격 이것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공직자로서의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비판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조국 수석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자제를 하게 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여권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전의를 포기하지 않고 전의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계속 아베 일본 총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24일에요. 그 부산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 여기서 문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시도지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주제가 뭐냐면 규제 자유 특구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의 중심. 말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외우기가 어렵네요.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특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의 뭐 양면 작전으로 나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서로 상충하는 이런 명제를 같이 꺼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면서도 역시 힘이 실리는 쪽이 뭐냐면 당당하게 대응하고 여기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 나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아 뭐 이런 의지를 여전히 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오찬을 어디서 했느냐? 오찬을 한 횟집 이름이 거북선 횟집입니다. 거북선 횟집. 그럼 이제 그걸 정해놓고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정했으니까 오해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 전남에 가서 배 12척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을 너무 비장하게 받아들이더라. 근데 이번에는 이거 오해하지 마라. 너무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집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해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오해 좀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뭐 음식점 정할 때 그건 아무렇게나 정합니까? 미리 그 장소 다 파악해서 동선까지 다 확보하고 난 뒤에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거기 거북선 횟집인데 맛이 좋아서 왔을 뿐 다른 뜻은 없다. 이러면 일본 사람들 그걸 고지 그대로 듣겠습니까? 거북선 12척에 이어서 또다시 거북선으로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전의를 거둬들이지 않았다. 여전히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여당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 침략 대책특별위원회, 일본 경제 침략이랍니다. 집권당도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 유력자들마다 또 한마디씩 일본을 공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방법론이 틀렸다는 야당이라든지 뭐 언론에 대해서는 또 심하게 불쾌감을 표하면서 공격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치킨 게임 아닙니까? 일본도 뭐 양보할 수는 없다. 일본 곧 이제 뭐 화이트 리스트 거기서 한국을 빼버리겠다. 그걸 빼면요. 지금은 이제 세계 품목에서 수출 규제를 받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화이트 리스트에 빠지면 그 영향을 받는 품목 수가 한 1,100개가 될 거라는 것 아닌가? 1,100개 가까운 뭐 그런 이제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일본 정부나 우리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무슨 뭐 심각한 바로 즉각적인 그런 타격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해서 양국 사이에 무역 마찰이 굉장히 심해진다 하더라도 솔직히 한 말로 말이죠. 문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이나 정부 강요들이나 또 전체 공무원이나 월급 깎일 일이 있습니까? 월급 못 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절박하게 그 피부로 못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무역 마찰의 그 상황을. 일본 아베 수상도 마찬가지죠. 아베 총리도 뭐 21일 날 그 참여 선거에서 아주 재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전반적인 우경화에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혐한론, 이걸 자꾸 자극하는 게 자기한테는 유리하겠죠, 정치적으로. 문 대통령은 자꾸 반일 감정을 자꾸 자극하면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아, 우리 내년 총선도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정부에 종사하시는 분들 좀 들어주세요. 자꾸 그거 즐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걸 계속 즐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킨 게임의 양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가 끝까지 그냥 핸들을 안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가. 그 상황은 예상하고도 남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명한 방법은 둘 다 멈추는 겁니다. 둘 다 멈추고 둘 다 아니면 핸들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살아나는 거죠. 둘 다 사는 건데 그럼 둘 다 겁쟁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겁쟁이가 되는 그런 부담은 감수해야지. 왜? 우리만 겁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베도 겁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타협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이고 일본이 중간에 핸들을 꺾어버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특히 문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체면을 세우는 게 되는데, 반대로 일본이 계속 밀어붙이고 우리가 핸들을 꺾어버리면 이제 일본이 아베가 대승을 거두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완승을 거두겠다는 그 욕심을 버리면 이렇게 서로 그 피해를 가능하면 줄이면서 서로가 체면도 비교적 그냥 유지해 가면서 이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핸들을 꺾으세요. 꺾고 좀 바보스러운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레임덕이 나중에 되면요, 처음에는 지금은 즐기겠지만 이 모든 부담이 기업들한테 그냥 왕창 몰려오면 기업들 견뎌내겠습니까? 기업이 못 견뎌내면 우리 경제가 견뎌내겠습니까? 일본도 타격을 받겠죠, 물론. 근데 우리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바보짓입니까, 서로. 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베는 지금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이 정권을 유지해 나갈 그런 지금 동력을 받고 있거든요. 문 대통령은 지금 임기가 한 3년 조금 안 남았어요. 갈수록 만약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 레임덕이 급속해 오겠죠. 누구 손해입니까, 이게? 문 대통령 자신이 손해죠. 문 대통령 정권이 손해겠죠. 더불어민주당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가 말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내 채통, 내 자존심, 대통령으로서 자존심, 이것보다는 국민의 민생이 더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서 치킨 게임 멈추십시오. 그게 우리 국민의 삶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